시작했습니다. 다원교육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부영입니다. 아마 3주 전인가요? 지난번에 한번 여기 서서 조금 더 오래 말씀을 드린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그냥 짧게 목동지역 수학시험 특징만 가볍게 얘기하고, 지난번에 제가 제 얘기를 거의 못 드렸어요. 제 얘기를 거의 못 드려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얘기는 못 드려가지고 이제 제 커리큘럼 얘기 드리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들은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 설명의 내용들을 유튜브에 지금 링크로 따가지고 올려둬가지고 뭔가 조금 더 예비고1 학부모님으로서 좀 더 자세한 정보들을 또 이렇게 얻기 원하시면 그 유튜브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좀 가볍게 얘기하고 내려갈게요. 자, 일단 저고요. 지난번이랑 다르게 사진이 바꿨습니다. 그 사진 좀 못 나와가지고 새로 하나 찍었어요.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은 사진이 좀 바뀌었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자, 일단 오늘은 그래서 딱 두 가지입니다. 목동지역의 수학시험의 특징.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는 하는데 학교별로 조금 특징 지어서 얘기를 드릴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커리큘럼 말씀드리고 내려갈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목동지역 수학시험 특징입니다. 수학시험 특징인데, 수학시험지를 보면 뭐 강서구라고 해서 어려운 문제만 있고, 목동구라고 해서 어려운 문제만 있고, 또 다른 학교라고 해서 쉬운 문제만 있고,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닌데,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시험지를 쭉 놓고 보면, 한 20개 정도 쫙 깔아놓고 보면 세 가지 형태의 시험 문항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기본 문항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준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시험 문항들은 세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비율과 비중의 문제지, 학교별로 어디는 킬러만 나오고 어디는 킬러가 특별하고 이런 거는 사실 요즘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의 분포도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사실 일단 기본 문항은 진짜 말 그대로 기본적인 문제들입니다. 단순히 계산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뭐 센에 있는 비단계 문항들, 필수 유형들이죠. 그런 것들. 그리고 의외로 기본 문항 중에 공식의 증명 같은 게 있습니다. 공식의 증명들. 뭐 1학년 1학기에서는 원의 접선의 방정식의 증명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당연히 뭐 준비되어 있는 어떤 책, 준비할 수 있는 책들은 교과서 연습 문제 정도가 됩니다. 교과서 연습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센 비단계에 있는 유형들, 이런 것들이 일단 기본적인 기본 문항들의 특징이 될 거고, 이런 문제는 사실 공부를 좀 많이 해보면 어려워서 틀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 이제 몰라가지고 틀렸다, 그럼 사실상 공부를 안 한 게 된 거고 학원을 안 다니는 게 되죠. 근데 이제 어려워서 틀리는 건 아닌데, 항상 실전에서 이제 뭘 잘못 보거나 계산을 틀리거나 뭐 이런 기타 실전에서의 어떤 미스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틀리게 돼요. 그래서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문항들은 물론 내가 부족하고 내가 공부가 좀 더 필요하면 당연히 많이 푸는 게 정상이겠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의미 있게 공부를 하려면 시험 안에서 공부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험 안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서 한 40분 정도의 뭐 30문제 풀기,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런 압박하는 상황에서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연습시켜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본 문항 중에 교과서에는 공식의 증명이 있죠. 의외로 서술형을 대비시키다 보면 애들이 직접 자기가 활용하는 공식인데 그거를 못 캐치하고 못 증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 수는 있는데 그걸 유도는 못 하는 거죠. 아무래도 공부를 또 그런 쪽으로만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학교에서 그런 문항들을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증명 아이디어 자체를 몰라가지고 증명을 못 해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쪽은 이제 증명 아이디어까지 조금 더 암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준킬러 문항인데, 어떻게 보면은 학원을 다니는 제일 큰 이유인 것 같아요. 학원을 다니는 제일 큰 이유가 이제 이런 문항들을 대비하기 위해서죠. 혼자서는 조금 어려우니까. 전체적인 세팅은 계산이 좀 복잡하거나 아니면 유형 자체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뭐 수투나 이제 수원 같은 데 가면 조금 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유형 자체가 어려운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우의 수 뒤쪽, 수학과 뒤쪽 같은 경우는 킬러는 아닌데 케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학생들이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시간 등의 문제로 이제 틀려오는 그런 문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이제 준킬러 문항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문항들의 난이도는 일단은 블랙라벨 A, B 단계. 그러니까 C 단계까지는 아니고 A, B 단계 정도.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들은 맞아요. 그러니까 준킬러고, 공부를 안 하면 정말 못 푸는 문제고, 공부를 하면 풀어낼 수 있는 문제고, 그런 문제들이 되죠. 그리고 하나 더, 사실상 수학 상하를 제외하고는 고등 내신에서는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들, 즉 모의고사 문제랑 그런 녀석들의 변형 문제에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4점에 있는 일반적인 문제들이 학교 시험에서는 준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게 되는 거고요.
위에서 연극 드렸지만 어떻게든 풀 수는 있습니다. 시간 이슈를 생각하지 않으면 풀어낼 수는 있어요. 한 문제당 5분, 10분 걸려서 풀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풀이의 방향성, 누구한테 배웠고 어떻게 공부했고 평소에 얼마나 적용한 연습을 했는지에 따라서 시간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제한된 50분 또는 60분이라고 하는 시험 안에 문제를 풀려면 공부를 좀 잘 해둬야 되고, 막연하게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어떤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게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지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해 주시는 게 준킬러 문항을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밑에서 유의점도 써드렸지만 실전 시험에서 시간 관리에 유의하셔야 된다. 학생들이 풀 수는 있어요. 정말 주면 공부했으니까 풀 수는 있는데 시간이 그 문제 푸는데 뭐 10분, 15분 이렇게 걸리면 차라리 버리는 게 낫습니다. 푸는 거랑 별개로 점수는 50분 안에 20개를 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많이 푸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준킬러 문제가 사실상 등급을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는 킬러입니다. 킬러 문항은 이제 사실 공부를 한다고 해서 실제 시험에서 풀 수 있느냐. 천재들은 풉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교 1등을 노린다. 또는 1등급 상위권을 노린다. 나는 메이저 의대를 가야 된다. 하시면 수능을 생각해서라도 풀어내는 게 맞습니다. 풀어내는 게 맞는데 대부분의 친구들, 2등급 이하 친구들이나 내 목표가 조금 더 높지 않다 하시면 사실 이 문제는 버려도 괜찮은 문항들이에요. 이걸 틀린다고 해서 1등급이 안 나오느냐? 그건 아닙니다. 다만 학교별로 이걸 틀리면 1등급이 안 나오는 학교들도 있어요. 강사랑 목동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를 틀리면 1등급이 안 나옵니다. 양정도 그렇고요. 근데 대부분의 학교들에서는 킬러 문항이 기껏해야 1개, 많으면 2개. 그리고 그렇게까지 2개를 틀려도 사실상 나머지를 실수 없이 정확하게 맞추면 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사실 진짜 그 수학 시험이 어렵다고 얘기되는 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 친구들은 내신을 위해서도 풀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아닌 조금 더 일반적인 학교들은 내신 생각하면 뭐 풀어도 되고 안 풀어도 되지만 수능을 생각해서, 그리고 논술이나 아니면 또 그냥 수학적 실력을 생각했을 때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되겠죠. 그 문항들의 유형을 보면 기존에 있는 이제 모의고사 킬러 문항들 또는 내신 킬러 문항들을 변형한 것들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점같이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을 직접 출제하는 새로 문제를 만드는 학교는 새로운 상황이나 표현, 학생들이 그날 처음 보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킬러 문항이 되고, 당연히 문제의 난이도 때문에 풀이 과정도 길고 소요 시간도 길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 킬러는 풀이 과정을 내가 안다고 해서 풀이가 짧아지는 건 거의 없습니다. 알아도 시간은 오래 걸려요. 그 계산 자체가 호흡이 길기 때문에, 또 상황 자체가 해제하는 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을 단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준킬러는 누구한테 배우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단축이 된다면, 킬러는 누구한테 배운다고 해도 사실 푸는 방법은 거의 유사하고, 다만 그걸 내가 실전에서 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도를 보는 거랑 실제로 길을 걷는 거랑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의고사 4점 중에서 이제 15번, 22번, 30번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 학교 내신에 나오게 되고, 경찰대, 사관학교, 그리고 기타 사설 모의고사 문제들에서도 킬러라고 불리는 것들이 그대로 나오거나 변형돼서 나오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강서구 같은 경우가 조금 1학년 때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1학년 때는 사실상 모의고사 기출에서 킬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타 지역, 뭐 대치나 아니면 조금 더 전국에 있는 어려운 학교들, 그런 학교의 기출 문제 중에서 조금 어려운 내신 킬러 문제들이 있죠. 그런 학교의 문제들을 따와가지고 강서구 같은 경우에서는 똑같이 내곤 합니다. 그래서 2학년 이상부터는 모의고사 킬러로 내신 킬러를 대비하면 되는데, 1학년 때 내신을 좀 잘 받으려면 그냥 시중교재 많이 푸는 것 같고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조금 여러 가지 스타일의 문제들, 그러니까 그냥 요즘 시중에서 나오는 뭐 일품 블랙라벨을 넘어서서 여러 학교 기출들, 특히 이제 목동은 아무래도 기출문제가 서로 돌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할 때 작년 한가람고 문제를 올해 양정해서 내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거의 그런 일은 없어요. 오히려 작년 세부학원 문제를 올해 강서구에서 내는, 이런 식으로 여러 학교 내신 기출 중에 킬러들을 갖고 와서 따와가지고 그걸 올해 내는 그런 일들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대비를 해주시면 아무래도 이런 문제를 또 맞추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푸는 방법을 모르면 처음 보는 문제고 아예 건드릴 수 없으면 실전에서는 정말 풀기 어려울 거고요. 방법을 미리 알고 있어도 풀지 넘길지 선택해야 됩니다. 사실 푸는데 10분, 15분 이렇게 걸리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걸 과연 내가 지금 풀 건가? 아니면 넘기고 딴 걸 풀어서 얘를 버리는 대신 조금 더 안전적인 다른 점수를 찾던가. 저는 이런 시험에서의 이슈들을 다 실전력이라는 용어로 얘기를 하는데, 시험을 잘 보려면 실력은 기본이에요. 실력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거랑 별개로
내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를 풀고 뭐를 넘길 것인가, 이런 운영, 이런 걸 정말 잘해야 됩니다. 풀 수 있다고 해서 다 풀면요 70점 맞고 끝나는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앞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는 오류라고 하는 것들도 종종 있어서 오류가 생기면 나는 그게 오류인지 모르고 풀다가 시간을 10분 썼는데 학교 선생님이 끝나기 5분 전에 와가지고 야 이거 오류야 해버리면 나는 여기다 10분 썼지만 그걸 뭐 따로 구제해주는 방안은 없거든요. 그래서 운영, 경영을 진짜 잘해야 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건 실력이 다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지도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면, 정리는 시험지를 구성하는 세 가지 문항이 기본 문항, 준킬러 문항, 킬러 문항이 되는데 분포에 따라서 학교별 특징이 결정이 됩니다.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교 시험이 쉬운 학교다 라고 하면 20개 기준으로 뭐 기본 문항 12개, 준킬러 5개, 뭐 킬러 1-2개 이렇게 되는 거고, 학교 시험이 좀 어렵다 하면 뭐 기본 문항 8개, 준킬러 뭐 8개, 킬러 4개 이렇게 되는 거고. 이번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났죠. 이번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 가장 시험이 어려웠던 학교는 목동구입니다. 목동구는 킬러만 7개가 있었어요. 사실상 찌그러는 소리죠. 찌그러는. 네. 근데 1등급 커트는 80점대 중반으로 잡혀요. 반에 80점 맞은 친구가 80점 초반 맞은 친구가 20등 했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80점 중반. 그럼 킬러가 생각해도 5개, 6개 되지만 하나당 4점 생각하면 4개 이내로 틀려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킬러 2개, 3개는 맞춰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문제예요. 물론 이제 뭐 잘 찍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럼 반면에 목동고 2학년, 1학년이 그렇게 어려웠으니까 2학년이 굉장히 쉬울 것 같, 2학년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잖아요. 2학년은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100점이 32명입니다. 2등급까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시험에서는 킬러 7개 내가지고 학생들을 다 쳐내는 반면 어떤 시험에서는 기본 문항이랑 준킬러만 있었던 거예요. 킬러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점이 32명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학교가 어려운 학교니까 어려운 것만 공부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학교가 쉬운 학교니까 쉬운 것만 공부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이도별로 다양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각각의 문항들에 맞춰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도 알아둬야 되는 거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포에 따라서 학교별 특징이 결정이 되기는 하지만 학교 내에서도 매번 바뀌니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경향을 예측하지 말고 모든 걸 대비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밑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많이 푸는 거, 실력엔 도움이 되겠죠. 실력엔 도움이 되는데 실전력에서는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고 이 문제는 버려야 되고 이 문제는 조금 이따 풀어야 되고 이런 실전에서의 상황까지 다 포함하면서 공부해야 되고, 당연히 마냥 푸는 게 아니라 각각의 문항들의 특징을 바탕으로 어떻게 풀 건지 버릴 건지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학습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건 실전력입니다. 실전력. 실력은 사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면 그뿐이에요. 근데 공부하다 보면 나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특히 시험에서만. 그런 학생을 둔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우리 애가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점수는 잘 안 나와요. 그럼 그건 실전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시험을 정말 많이 보게 해주시고 다양한 시험 경험. 학생들이 처음에 50분 보라고 하면 50분이 어떤 시간 감각인지도 몰라요. 대충 내가 문제 풀고 나면 시계를 안 봐도 10분쯤 지났겠네. 이런 감각이 학생들한테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게 점점 잡히고 생기고 또 해봐야 될 실수도 미리 해보고 해요. 그래야 실제 시험에서 평소에 연습한 것처럼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이 실전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대비해 주시면 시험을 아마 잘 볼 수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커리큘럼 잠깐 얘기하고 내려갈 건데요. 자, 일단은 실적입니다.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조금 의미 있는 것만 얘기 드리면 참 제가 잘 가르쳤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작년이랑 올해랑 전부 다 1학년 1학기 강서고 첫 중간고사 전교 1등이 저희 반에 있습니다. 전과목 전교 1등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다니면 전교 1등이 많다 얘기하는데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학 100점이면 전교 1등이라고 할 거고 전과목 전교 1등에도 전교 1등이라고 할 거고 1학년, 2학년 뭐 8번 시험 보면 그중에 한 번에도 전교 1등이라고 할 거니까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의미 있는 게 첫 중간고사라고 봐요. 가장 처음 학생들이 모두 다 시험에 약할 때. 사실 2학년, 2학기 되고 3학년 되면 뭐 학원에서 어떻게 가르치는 것보단 내가 얼마나 재능이 있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그것들이 성적을 결정해 줄 거예요. 근데 첫 시험은 다르거든요. 첫 시험은 학생들 자체가 내가 시험에 대해서 강하지 않습니다. 연습을 많이 안 해봤으니까. 그런 노베이스 상태에서 누구한테 배웠을 때 시험 결과가 제일 좋았는지 그걸 얘기할 수 있다면 저는 첫 시험, 특히 이 지역에서 이제 제일 강한 학교인 강서구 시험에서 첫 중간고사 전교 1등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뭐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올해도 신목도 있고 대일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그냥 첫 중간고사 제1 1등을 강조하고 싶어서 강석을 하고 얘기를 했어요. 강서구 1등이 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학교의 전교 1등이랑 수학교과 1등급이랑 1등급 친구들이 다수 다니고 있고 입시도 굉장히 잘 보내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하고요. 자, 그리고 커리큘럼 문의 주시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달별로 커리큘럼을 좀 만들어놨어요. 달별로 커리큘럼을 좀 만들어놨는데 11월에서 12월부터는 저희 반은 수학2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2번 정도 본 친구들이 들으면 제일 좋아요. 한 번만 들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2번 들은 친구들은 수학2. 그 다음에 이제 그거랑 병행해서 수학상 문제풀이를 따로 수업 시간에 과제로 나눠줍니다. 수학상이 다른 과목이랑 다르게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은데 요즘 트렌드가 수학상 첫 중간고사랑 두 번째 기말고사가 다 어려워지는 추세예요. 애초에 원방이랑 도방 쪽은 어려우니까 그렇다 치고 다항식은 원래 안 어려워도 되는 과목인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기죽이는 걸 좀 좋아하나 봐요. 요즘은 대부분 어렵습니다. 근데 또 학생들이 그걸 알고 열심히 공부해 오다 보니까 커트라인은 높아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시험이 어렵게 나와도 1등급 커트가 잘 무너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수학상 문제풀이를 조금 더 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부터 지금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 되면 두 번째죠. 그렇게 시키니까 확실히 학생들이 1학기 때 수학상 성적을 좀 잘 받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상 문제풀이 같이 병행하고 있고 12월에서 2월에는 미적분, 그리고 1월에서 2월에서는 수원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게 정규반입니다. 그리고 특강이라고 하는 거 있어서 겨울방학에 1월에는 수학상 특강을, 2월에는 수학과 특강을 그렇게 진행을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고등수학 전 과목을 한번 맛본다. 그게 의의가 있는 수업인 것 같고요.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기하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하는 미리 안 해도 괜찮습니다. 기하는 절대평가라서 학교에서 시험을 어렵게 낼 일이 없거든요. 실제로 안 어렵게 내고 있고 딱 시험 직전 학기도 아니에요. 그럼 시험 직전에 시험 당일 학기나 아니면 시험 직전에 그냥 교과서 정도 풀 수 있으면 웬만하면 A가 나옵니다. 정말로요. 이건 실제로 저희 반의 경험이기도 하고 저도 기하 수업을 따로 해주지는 않는데 내신 때만 잠깐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그냥 교과서 정도 풀 수 있고 그냥 부교재 정도, 학교 부교재 정도 한번 풀면 A가 나와요. 그래서 기하에 시간을 쓰실 바에는 차라리 다른 과목 선행하는데 시간을 쓰시는 게 유리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애가 기하적 재능이 전혀 없거나 아니면 기하를 수능에서 선택해야 되는 학생이다 라고 하면 얘기는 좀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저는 보편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하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오히려 기하의 시간에 다른 과목 하셔도 괜찮다라는 거.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보면 기하가 없죠. 필요하면 했을 것 같은데 그거 하는 것보단 차라리 여름방학에 수학과 특강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과를 집어넣은 건 오히려 수학과를 한 번 더 보는 게 더 필요하다. 그래서 집어넣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1이고 고2인데요. 고1이랑 고2는 별게 없어서 그냥 빠르게 얘기를 하면 학기 중에는 내신 대비를 합니다. 뭐 1학년 1학기랑 2학기 때는 당연히 수상화 내신 대비를 해야 될 거고 2학년 때는 당연히 수원이랑 기하. 뭐 학기 중이니까 기하 조금 얘기는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 2학기 때도 수투 내신 대비를 합니다. 사실상 2학년 때 진행되는 내신 대비는 수원 수투는 거의 수능 대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 대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주로 이제 어려운 문제 풀면서 킬러 문제까지 다루면서 내년에 있을 3학년 때 남들보다 앞서서 시작할 수 있게끔 그런 정도의 난이도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특강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름방학이랑 겨울방학에 수원 수투 하는 건 뭐 선행이니까 당연한 건데 특강이 있습니다. 제가 방학 동안 늘 특강이 있고요. 아시겠지만 저희 반은 레벨 테스트가 조금 카카오타임이 높습니다. 높고 뭐 듣고 싶으시다고 해서 또 들어와서 들을 수 있는 또 그런 수업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레벨 테스트를 보는 거를 좀 어려워하고 좀 거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방안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로 특강은 레벨 테스트가 없습니다. 특강은 레벨 테스트가 없고요. 특강을 수강을 하면 정규반 친구들은 필수 특강에서 다 됐습니다. 그리고 주로 특강을 오픈을 하면 정규반 친구들이 절반, 외부생이 절반 이렇게 돼요. 그럼 그 외부생 친구들 중에서 제가 어쨌거나 매번 시험 보고 평가하고 하니까 그 성취도에 따라서 정규반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성적이 괜찮아. 얘는 같이 합류해서 공부해도 될 것 같아. 그렇게 되면 무시험으로 제가 입반을 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반에 관심이 있으신데 레벨 테스트를 보는 게 좀 어렵거나 아니면은 아직 선행이 다 안 돼 있어서 뭔가 따라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시험 보는 게 버겁다 하시면 특강을 듣고 그걸 바탕으로 제 수업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입반이 권해지면 그 입반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방안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때는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겨울방학 이후에는 고3 커리큘럼이 진행된다라는 거. 그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수업 특징 마무리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수업 특징은 일단은 한 서너 가지 써놨는데요. 매시간 실전 테스트를 봅니다. 이 수업 특징은 정규랑 특강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특강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 매시간 실전 테스트를 봐서 그 실전 테스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안에 기본 문항 연습하고 시간 관리하는 거, 실전력 기르는 거 연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체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론이란 자체 교재를 만들었는데 여기는 이제 기본 문항은 없습니다. 중킬러랑 킬러만 있어서 거기에서 실제로 시험 볼 때 필요한 실전 개념 학습하고 빠르게 풀 수 있는 효율적인 풀이 학습하고 낯선 상황에서 내가 이 문제를 처음 만났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사고를 거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그런 수업이고요. 실제로 최상위권 지도만 지금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12년째 하고 있고 목동에서만 한 8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또 알아주셔가지고 실적이 또 잘 나오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또 지도를 할 거고요. 바뀐 부분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바뀐 부분이 뭐냐면 원래는 제가 매주에 의무 클리닉이 없었습니다. 매주 의무 클리닉이 없어서 학생들한테 그냥 조금 더 자율적으로 공부를 시키는 분위기였는데 매주 의무 클리닉을 2시간 정도는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의의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교재가 어렵다 보니까 학생들이 와서 질문을 좀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제가 정해주지 않으면 또 잘 안 오더라고요. 또 그런 문제가 정말 필요한 강서 목동 친구들은 또 잘 오는데 사실 그런 문제가 내신 때 필요하지 않은 친구들, 수능에선 필요하지만 내신 때는 안 필요한 친구들은 또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강제로 불러서 그 시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단은 의무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두 번째는 제가 문제 많이 푸는 학원에서 건너온 어떤 친구를 이번 여름방학 때부터 가르쳐서 강서구 친구인데 3등급 초반이었던 친구를 이번에 수학 4등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럼 저를 만나서 공부를 되게 잘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원래도 열심히 했었어요. 문제 많이 풀었고 뭐 일주일에 문제 한 권씩 푸는 그런 학원 다니고. 근데 점수가 잘 안 나와서 저한테 옮겨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문제는 문제를 적게 푸는 건 아니다. 사실 걔는 보면은 뭐 다니던 학원의 분위기상 시중교재를 꺼내면 안 푼 책이 없었어요. 딱 보면 뭐 쉬운 책 어려운 책 가리지 않고 다 풀었습니다. 네 문제는 이게 아니다. 네 문제는 시간 관리를 못하는 거다. 문제가 쉽든 어렵든 60분, 강서구 60분이니까요. 60분이라는 시간 안에 서술형, 기본문항, 중킬러, 킬러 다 커버를 하려면 시간 관리가 명확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제가 따로 일주일에 시험지를 6개씩 챙겨줬습니다. 그래서 걔는 시험을 한 50번 보고 갔을 거예요. 중간고사 볼 때. 그게 쉽든 어렵든. 그러니까 실제 학교 시험에서도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실전력이 참 이래서 중요합니다. 근데 학생들한테 그걸 얘기하면 사실 귀찮아해요. 시험 보는 거 뭐 딱히 뭐 아는 문제 풀고 어려운 거 2-3개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연습이 돼야 점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의무 클리닉을 진행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와서 시험 보라고. 정규에선 진행하니까 2번인데 한 번이라도 더 와서 보면 일주일에 3번. 또 올 수 있으면 4번. 이런 식으로 본인이 원할 때 와서 실전적으로 테스트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연습을 좀 시키려고 일부러 의무 클리닉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최근에 이제 반 다시 정리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난 수업이랑 올해까지 진행된 수업이랑 내년 수업이 조금 차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형광펜으로 칠해놨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늘 똑같습니다. 개인별로 테스트 본 거 오답노트 제작해서 제공해서 학생들이 계속 공부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저희 반은 연합반입니다. 연합반이라서 개인별로 학교별로 조금 더 맞춰서 공부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걸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그냥 너네 학교 프린트 풀고 끝내 하면은 학생들이 내신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그 학교 프린트 받으면 변형 문제도 만들어주고, 학교에서 부교재 쓰는 거 있으면 그거 진행시키면서 추가로 필요한 것들 얘기해주고 자료 나눠주고, 그런 식으로 학생별로 추가로 맞춰서 과제랑 프린트를 제공해서 꼼꼼하게 내신 대비하고 있다. 그래서 결과도 나오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학생들을 어쨌거나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 친구가 조금 부족하든 아니면 잘하든 간에 제 학생이니까 제가 끝까지 책임지려고 해요. 그래서 딴 거는 아닌데 이걸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여기 조금 지금 이제 학기 바뀌어서 좀 보여드리기 내용이 적어서 애매한데 이게 제가 갖고 있는 학생들의 명단입니다. 학생 한 명 한 명 제가 매주 상담을 해요. 늦게 끝날 때도 있고 참 딴 때 불러서 상담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매니지먼트를 합니다. 매니지먼트를 해서 뭐 여기에 뭐 어떤 친구 뭐 대일고의 이땡현이 뭐 이런 친구는 뭐 중간고사 100점인데 지금 뭐 하고 있고
중간고사 100점이지만 한 개 찍어서 맞았고, 그 중간고사 한 개 찍을 일은 왜 있었고, 그걸 고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고, 이런 일주일에 한 번씩 매니저먼트를 합니다. 과제량도 정하고 뭘 해야 되는지, 뭐가 부족한지. 그래서 이 친구가 3년 동안 저한테 배우면 적어도 수학만큼은 아무런 문제 없게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끔, 그게 내신이든 수능이든 뭐든지요.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대1로. 자, 그런 반이다. 그래서 다원교육에서 제일 높은 반이고, 들어오는 게 어렵을 거고 수업도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맡겨주신다면 최상의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반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시간은 화요일 저녁 6시랑 토요일 오전 9시가 돼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웬만하면 9시부터 1시까지 수업하면 1시 이후에는 웬만하면 뒤에 학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조금 더 제가 끝나고 남아서 공부시킬 수 있으니까. 클리닉도 그때 하고. 그리고 11월 22일 화요일 날 개강하고요. 레벨 테스트 통과한 친구들, 그리고 이제 학교별로 인원 제한을 좀 둡니다, 저는. 그래서 한 학교가 너무 많지는 않게. 강서양정, 목동같이 어차피 정시를 신경 써야 되고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 학교는 어쩔 수 없지만, 그걸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제가 한 학교당 3명 이상은 안 받아요. 어쨌거나 내신이 4명 1등급도 성적 우수상이라고 하나요? 그게 4명 이하여가지고 그거까지 챙기고, 또 학교장 추천 받으려면 제가 너무 많은 학생들을 그런 학교에서 받아버리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외부 학교는 학교별로 인원 제한을 둡니다. 그거까지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번 새로 찍은 프로필인데 너무 근엄하게 나왔죠? 네. 최상의 결과를 위해서 수능까지 3년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최고의 선택, 내신부터 수능까지 고등수학 이부영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